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주말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다우도 0.6% 정도 올라왔고요. S&P 500도 0.4% 정도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0.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쵸,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영 힘이 없어요.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를 요즘은 좀 잘 눈여겨 봐야 되죠. 자, 근데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어우, 저 이거 딱 나오는 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여기 고용 지표 나온 게 12,000건이 나왔어요. 12,000건. 자, 이거 12,000건. 이거는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훨씬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비농업 일자리를 쭉 보시면 뭐 15만 개, 17만 개, 뭐 33만 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난달에는 22만 3천 개. 자, 요렇게 나오는데 12,000개예요. 자, 요게 보고 전 처음에 봤을 땐 12만 건으로 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2,000건이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좀 악화됐을 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태풍, 허리케인이 한 두 개 정도 10월 달에 미국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일자리 증가되는 거 없겠죠. 오히려 막 줄었을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뉴스, 어쩌내게 나온 뉴스들 보면, 뭐, 보잉 파업이 조금 거의 타결이 됐다라는 뉴스 나오던데, 역시, 보잉의 파업도 이 시장에 영향을 준 걸로, 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고용 쇼크 치고는 그래도 시장이 좀 잘 견뎠는데, 자, 요거 분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 나스닥 분 차트를 보면 처음에 오히려 자, 이렇게 고용 지표 발표되고 좀 올라왔죠. 자, 이게 그런 거였어요. 야, 뭐 연준이 지금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수요일이니까 야, 뭐 이렇게 고용이 안 좋아졌으면 금리를 지금 우리 0.25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살짝 0.5도 인하할 수 있는가,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요런 심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바램으로 끝났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오후장에 이렇게 좀 밀린 모습이 나온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자, 이게 시중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다르죠. 기준금리는 국가에서 딱 하는 거고 연준에서 딱 하는 거고요. 시중금리는 말 그대로 이 국채가 발행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되면서 나타나는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연준이 금리를 내렸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묘한 일인데 전에 우리 연준에서 9월 달에 0.5를 인하를 했잖아요. 0.5%를 인하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가 오히려 그 다음 날 이때 시중금리는 오히려 10년물 국채가 0.5%가 오히려 올라 버렸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 요런 것들은 이 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채권 가격은 수급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채권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가격을 내려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만 원짜리다, 액면 만 원이다. 근데 요게
9,900원에서 거래되다가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막 많으면 9,800원, 9,7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 채권은 만기에 그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니까 그 갭이 커지니까 그 갭이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하고는 역외관계가 성립됩니다. 요 개념을 조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살짝은 올라가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시장을 이렇게 좀 눌렀던 요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거 시장에서는 잠깐 동안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뭐 좀 세게 할 거야. 공격적으로 할 거야. 요런 심리가 좀 있었는데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 보면 10bp 그러니까 0.1%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10.2bp가 올라왔네요. 0.102%가 저 10년물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금리는 10년물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어떻게 시황이 아니라 뭐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알아서 나쁠 거 없는 거니까. 자, 이 10년물 금리는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나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것들 세금도 막 깎아주고 돈을 많이 쓰려는 돈을 많이 풀려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 돈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세금 깎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돈 어디서 충당해요? 돈을 써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 발행 물량이 막 늘어나겠죠. 요만큼 하다가 이만큼 하게 되면 자, 이 채권 이게 매도 물량이잖아요. 발행되게 된다는 건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자, 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클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또 지금 옐런 장관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그런 거겠죠. 작년부터 보면 이 국채를 발행할 때요. 단기채하고 장기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균형 있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채 발행은 거의 안 했습니다. 장기채 발행은 거의 안 하고 단기채 위주로 뭐 3개월물, 3월물, 뭐 6월물, 6개월물, 1년물 이런 식으로 이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을 거예요. 향후에는 나중에는 이 단기채로 발행했던 것들 이거를 장기채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려막기 했던 거예요. 3개월물 발행했다가 만기되면 또 3개월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돌려막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장기채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채 발행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결과는 뻔하죠. 이게 10년물, 30년물 매물이 늘어나는 거니까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중금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게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케인하고 뭐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자, 근데 다행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좀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저 말씀드릴 때 좀 보수적으로 한참 전부터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TV 방송 출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번 주에 그래서 사실 매매를 해도 우리 생방송방에서 매매를 해도요. 지금 이번 뭐 지금도 최근에 이렇게 매매한 거 수익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 요런 것들 좀 밑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뭐 절반 정도를 일단 팔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보면 와 좋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자, 뭐 그래서 지금 생방송방에서 주식 개별 종목을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전체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우리 생방송방 회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 뭐 생방송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100% 따라서 안 하시잖아요. 저 따로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매매하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매매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리딩 하는 것만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국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외 얘기부터 하고 우리나라 얘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세 가지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11월 5일 자,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죠. 자, 이때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대선 끝나고 바로죠. 자, 연준의 정책회의가 있어요. 연준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쪽에서도 좀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전인대 전국인민대회입니다. 이 전인대에서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요게 4일부터 8일까지예요. 4일부터 8일까지니까 요거 세 개가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 전인대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주별로 다 집계도 해야 되고 또 경합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표 차이가 적게 나면 또 재검표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자, 좀 있어야지 나올 텐데 그 분위기를 봐서 이 전인대에서는 글쎄 뭐 그 경기 부양책이랄까 요런 게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대선은 지금 박빙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이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최대 격전지가 펜실베니아가 최대 격전지라 그러죠. 펜실베니아가 최대 격전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선거인단이 19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저 변수가 한 가지 생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트럼프 측에서 뭐 트럼프가 연설할 때 트럼프 측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약 44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44만 명, 뭐 어떤 데서는 5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바이든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겼던 그런 주인데요. 차이가 불과 0.2% 정도였어요. 0.2% 차이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었습니다. 근데 이 44만 명이 한 3% 정도 된다 그래요. 3% 정도 전체 유권자의 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리스가 이겨준다라면 이길 확률이 좀 높아져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 이후로는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로는 생방송방에서는 매매를 하질 않았습니다. 아예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게 작년에 제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제일 잘했던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2만 원대 초반에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간 거, 뭐 아직도 들고 있지만요. 그거였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제일 잘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방산주들 계속 방산주들 아직도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는 작년 저 하반기부터는 작년 여름 이후요. 뭐 이때부터는 2차 전지 쪽을 매매 안 했다는 거 그게 제일 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이 테리스가 되면 뭐 2차 전지 쪽도 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해리스가 되면 노리는 거는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쪽 노리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어떤 쪽을 노리는지 그 기회 되면 좀 나중에 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미국 대선이 박빙이라는 거 그리고 연준 정책회의는 이번 달 고용지표는 저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허리케인하고 이런 영향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연준은 만 0.25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간략하게 또 좀 말씀드리면요. 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TV 방송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 시황 방송 시간에도 계속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세요.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약합니다.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뭐 그런 영향이 많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진 않고 정치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자, 지금 뭐 눈만 뜨면 팡팡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지금 이제는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탄핵이라는 거, 뭐 그거도 향후에 나중에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뭐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해서 아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뭐 향후에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그냥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뭐냐 하면 저는 정치색은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색은 일부러 주식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정치색은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무기 지원하는 거 그것만 해도 그래요. 자, 이거 북한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거 이거는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금지된 거 그런 것들을 북한이 하는 거니까 또 그러면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해져 버리면 우리한테 좋을 거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 무기를 제공을 한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 거기 트럼프 당선되면 트럼프가 전쟁 뭐 다음날 끝내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 어떻게 끝내냐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고 뭐고 지원 안 해주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뒤에서는 또 뭐 휴전 협상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살상무기를 왜 보냅니까? 이거 전부 다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몰리니까 그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게 되면 러시아하고 관계도 생각을 해야죠. 그 우크라이나에다 살상 무기 주면 러시아하고는 영영 돌아설 겁니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높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싶겠습니까?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불안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한 거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물 시장 보시면 이때 8월 달부터 매도를 했죠. 요거 제가 따로 다 정리하는 그런 수급입니다. 뭐 여기 선물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옵션 시장도 정리하고 뭐 이거 정리된 거 이게 월별로 또 따로 정리된 게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봐도 8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게 15조가 넘습니다. 15조가 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그래요.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좀 뭐 불확실성들, 불안한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종목을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방에서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주식을 저 수익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뭐 매수한 거 있긴 최근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매수할 때요. 굉장히 조심해서 매수해요. 종목들 저 관심 종목들 실적은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쭉 모아놓고 수급도 보고 절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빠졌을 때 지지선 근처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공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뭐 이거 간다고 일로 쫓아가고 저거 간다고 절로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 까먹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 대선 결과부터 보고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테니까요. 일단 뭐 시장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공격적인 매매 자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관망을 하다가 뭐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투자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